자, 그럼 도시개발법은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법, 우리 국토법이 몇 문제 출제한다고 그랬어요? 12개, 12개 또 예민하게 잘 아시네요. 12개. 그 다음에 이어갖고 이제 도시개발법 6문제 쫙 푸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은 이름대로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해나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절차대로 쭉 써있는 법인데요. 그 도시개발사업 우리 좀 전까지도 계속 떠들었네요. 다 국토법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의 한 종류다. 도시군계획사업 3가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 중에서 이 시설사업만 절차를 국토법에서 대표적으로 규정하고요. 개발사업의 절차는 개발법, 정비사업의 절차는 정비법에서 따로 빼갖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까지 국토법에 다 담았다. 국토법이 너무 방대죠. 너무 방대지니까 그냥 개발법, 정비법에서 절차만 따로 빼갖고 규정. 그래서 개발법이나 정비법은 다 원칙은 국토법의 내용이니까 국토법의 부속법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자, 요거는 앞에다 신자 하나 붙여주면 간단하다고 그랬죠. 신도시개발, 종전에 없던 신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뭐 위례 신도시가 됐든 판교 신도시가 됐든 이런 신도시를 개발하는데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개발법에 규정한 대로 우리 한번 보면 도시개발사업이란,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 사업하려고 지정한 구역입니다. 여기서 신도시 개발합니다.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요. 이 개발구역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게 정확한 의미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구역에서 뭐 하는 사업이라고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게 의인데, 이 단지나 시가지의 의미가 쉽게 얘기해서 택지입니다. 택지. 건물 지을 땅, 택지를 새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자, 우리 기존 도시로 인구화 산업이 집중돼갖고 택지난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아파트 짓고 이 건물 지을 땅을 택지라고 그래요. 택지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니까 아직 개발이 안 된 땅, 농지나 산지 이런 땅에 전격적으로 신도시 개발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것을 꽝 지정. 그리고 농지나 산지를 공사해갖고 건물 지을 수 있는 반듯반듯한 땅 뭘로 바꾸는 거냐? 택지로 대규모 개발한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자, 기존 도시로 인구화 산업이 집중돼갖고 택지난이 발생. 그리고 아직 개발이 안 된 거, 산지, 산이라든지 논밭, 농지. 자, 이런데 전격적으로 무슨 신도시 개발하자. 도시개발구역부터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 농지나 산지를 이제 건물 지을 땅 택지로 대규모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도시 개발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뭐였냐? 논밭, 산 이런데 개발구역 중에서 일단 포크레인 수백 대 동원해갖고 산부터 깎아내는 거예요. 산부터. 그럼 산부터 깎아낸다. 그거 우리 유식하게 뭐 한다 그래요? 절토한다 그러죠. 절토. 절토하면서 파낸 흙 논바닥에 쏟아부었고 이거는 메꿔갖고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성토. 집안이 울퉁불퉁하면 정지.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자, 이제 이런 어려운 말들 다 우리 알잖아요. 이제 그거 합쳐갖고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형질, 변경. 야, 이제 이런 어려운 말도 쓸 줄 알고요. 많이 유식해진 거죠. 그래서 형질 변경 공사, 대규모 공사부터 합니다. 그래서 평지로 바꿔놓고 건물부터 때려 짓는 게 아니고 뭐부터 깔아주는 거냐? 기반시설. 특히 도로. 큼직큼직한 도로부터 반듯반듯하게 체계적으로 배치. 그래서 이런 도로가 체계적으로 반듯반듯하게 배치가 되면서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이는 일단의 대지, 큼직큼직한 대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영어로 블럭이라고 그러죠. 블럭이라고 하는데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 가로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가로구역. 한 글자로 줄이면 가라고 그래요. 가. 우리 가 이거 들어본 적 있을까요? 종로 1가, 종로 2가, 을지로 1가, 을지로 2가 이런 것들이 다 가로구역을 줄인 말이에요. 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요 가로구역 할 때 요 가로가 가로 세로 할 때 그 가로가 아니에요. 가로는 도로를 얘기해. 도로. 그래서 우리 도로 옆에 심어져 있는 나무 가로수라고 그러죠. 가로수 같은 말. 그래서 가로는 도로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또 깨닫네요. 아무튼 그래서 가로구역 큼직큼직한 블록부터 만들어 놓고 자, 가로구역 안에서 각각 구획되는 땅들. 자, 그래서 필지를 구획해갖고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쭉 지번을 부여해 줍니다. 이런 가로구역에서 구획되는 필지들, 요거를 획지라고 그래요. 획지. 이제 구획되는 토지다. 그래서 가로구역 할 때 구자, 획지할 때 획자.
따갖고 이거를 토지 구획을 정리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땅을 반듯반듯하게 만들어 간다. 그래서 요 획지별로 건물 하나씩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지을 땅, 이런 택지, 건물 지을 땅,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게 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끝났어요. 그러면 신도시가 갖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오히려 횡한 거예요. 땅만 반듯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택지를 분양해서 여기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지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주택 단지라 그래요. 또 공장, 첨단 공장들이 들어왔다. 반도체 공장 이런 게 들어오면 산업 단지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건물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지나 시가지 조성하는 사업 이렇게 쓰는데, 개념은 뭐를 개발한다고요? 택지, 건물 지을 땅, 반듯반듯한 땅,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뭐를 놓고 하는 사업이겠어요? 농지나 산지를 형질 변경 구획 정리 공사해서 택지로 개발하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가 대상인 사업입니다. 토지. 그래서 땅이 대상인 사업이요. 그러면 이해관계인 조합원도 누구면 되겠어요? 토지 소유자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래서 조합원도 토지 소유자만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 입체한지 같은 거 할 때는 건물도 짓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예외요. 원칙. 우리는 원칙적인 개념을 보고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뭐를 놓고 한다고요? 토지. 토지가 대상인 사업입니다.